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3월 18일 5일 오후 4시 거기 가면 IYS가 55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하면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번째 나라로 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독일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독일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유럽에 있는 나라로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9개 나라와 국경을 접합니다. 10세기부터 게르만족의 땅은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이루었죠. 16세기에 북독일은 루터 교회가 종교개혁의 핵심부로 자리잡았고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중에 최초로 통일을 이루어 국민국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9년에 연합군 점령지를 따라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으나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츰 낮아지며 알프스지대, 중앙 구릉지대, 북부 평양의 4대 구역으로 나뉩니다. 국기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 색이 결정되었는데요. 보수와 진보를 나타내는 흑색과 적색, 흑색이 보수고 적색이 진보입니다. 그리고 황색, 노란색이 자유주의입니다. 이렇게 흑적, 황색, 보수와 진보와 자유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결정되었죠. 국장은 황색 바탕에 검은 독수리는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독일의 국조로 지혜와 용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 시로 노래하는 세계여행에서 독일시 한 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라인강의 기적 통일이요. 마스강에서 메벨강까지, 에치강에서 에레벨트 해협까지, 알프스에서 구릉지대 지나 그리고 북부 평야까지 세계에서 빼어난 독일이요. 황금머리의 아가씨 고운 목소리, 저기 가는 뱃사공 무시하이라. 루렐라의 급살 금무살 암초가 많다. 높구나 라인강가 쾰른 대성당, 힘들다 둥글둥글 종탑계단 533개. 저기 모젤강가 비레르 황제 보이는구나. 다트 브루크성 어두운 골방에서 비밀리 책 쓰는 자 그 누구냐. 루터 신부 반박 95조 쓰고 있구나. 괴테 선생 파우스트 어떻게 할까 거닐던 다리. 황태자 첫사랑 연구러 가고 하이델베르크성에 울린다 축배의 노래. 베토벤이 태어난 곳 본 베를린의 수도 되돌려주네.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제목하게 되었네. 20세기 세계대전 2차례 뼈저리게 반성하네. 이웃이 용서하네. 통일된 독일이여 모두의 친구이네. 세계 평화 앞장서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 되었으나 독일은 전범국이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서구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보다도 독일의 통일을 더 강력히 반대했죠. 그리고 독일 단일 민족성도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의 현명한 대처로 그들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전범국인데도. 우리에게 시한 바가 아주 많죠. 그래서 독일의 역사를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게르만족은 북유럽에서 로마 이전 청동기 시대에 처음 문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게르만족은 남부 스칸디나비아의 북독일에서 남쪽, 동쪽, 서쪽으로 진출하여 동유럽의 이란인,
발트족, 스라브족을 비롯하여 갈리아의 켈트족과 만나게 되었죠. 로마는 시저 양자였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게르마니아를 침략했는데 AD 9년에 이를 물리쳤고, 이로써 라인강에서 도나우강에 이르는 오늘날의 독일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800년 서기 800년 12월 25일에 샤를마누는 카롤린거 제국을 세웠으나 843년의 베르댕 조약으로 나라는 새 왕국으로 분리되었죠. 그 가운데 하나인 동프랑크 왕국이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1806년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는 북쪽의 아이다 강에서 남쪽의 지중해까지 이르지요. 1517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방반문을 출간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과 관습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 루터 교회는 1530년 이후 독일 내 여러 나라들의 공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의 종교 분쟁으로 30년 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독일은 황폐화되었죠. 30년 전쟁으로. 그래서 마침내 1648년 베스트펠란 조약이 체결되면서 종교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수많은 독립국가로 갈라졌습니다. 1740년부터 합스부르크 제국이 프로이센 왕국과 대립하다가 1806년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되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몰락하고 1815년 빈 회유가 평화유가 수립되었으며 39개 주권국이 느슨한 연맹체인 독일 연방이 성립하였습니다. 독일 관세 동맹은 독일 내 여러 나라들의 경제 통합을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1871년에 프로이센 왕국이 최초로 독일의 통일을 이룬 근대국가가 되었는데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무찌르면서 1871년 1월 18일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1884년부터 유럽 바깥 지역의 식민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1914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살해당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동맹국이었던 독일은 역사상 최악인 이 전쟁에서 연합국에 패배하고 전쟁 중 독일 군인 사망자만 200만 명에 이릅니다. 1918년 11월에 독일 혁명이 일어나자 빌헬름 2세와 독일의 모든 제후가 폐위되었습니다. 그해 11월 11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끝났고 독일은 1919년 6월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독일 혁명이 일어나자 독일은 공화국으로 선포되고 왕정이 무너졌죠. 독일 혁명은 1918년 8월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식 출범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바이마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독일 공산당이 발효하고 성장하였죠. 1932년에 공산당과 나치가 우위의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여러 대각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1933년 1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군사 재무장과 더불어 히틀러의 외교 정책은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을 취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죠.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승승장구하여 유럽 상당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드디어 독일은 1941년 6월 22일에 소련과의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마저 침공했습니다. 1941년 같은 해죠. 일본이 진주만의 비군 기지를 12월 7일에 기습하였으며 일본과 동맹을 맺은 독일은 미국에 선전포고하였습니다. 독일 군대는 소련 영토로 신속히 진군하였으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황은 뒤집혔습니다. 이후 1943년 9월에 독일의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항복하자 독일군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독일은 새로운 전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으로 독일은 패배하였죠. 1945년 5월 8일
소련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한 뒤 독일군이 항복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인 군인과 민간인 7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영토와 베를린은 연합국이 4개 군사 점령지구로 분할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통치했습니다. 1949년 5월 23일에 독일 영토 가운데 프랑스, 영국, 미국이 통제하는 서방 측 지구가 통합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이 들었었죠. 그게 소독이죠. 같은 해 10월 7일에 소련 측 지구는 독일 민주공화국의 동독이죠. 두 나라로 동서독으로 분리되었죠. 또 베를린 역시 동독 위치했으나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갈라졌습니다. 동독은 동베를린을 수도로 삼았으며 서독의 경우는 통일에 대비하여 보온을 임시수도로 정했습니다. 임시수도입니다. 서독은 시장경제 체제와 더불어 연방제 우회공화국 체제를 수립하고 서방과 동맹을 맺었죠. 1950년대 초부터 서독은 장기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이름하여 라인강의 기적이죠. 1955년에 서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고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 창립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동독은 동구권에 속한 나라로 바르샤바 조약과 붉은 군대 점령군을 통하여 소련의 정치 군사적 통제를 받았지요. 동독은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권력은 공산주의 세력인 독일 통일사회당이 동독을 통치하였죠. 동독 시민의 절대 다수는 서방의 정치 자유와 경제 번영을 부러워하였죠. 그리고 그래서 동독인이 서독으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막고자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동독은 설치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죠. 1970년대 초 서독 빌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됐는데 이 정책에는 2차 대전에서 영토를 잃은 사실을 독일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피파 월드컵에서 서독과 동독이 나란히 동반 참가하였습니다. 1989년 5월 1일 헝가리가 철의 장막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8월 23일에 국경을 개방하자 89년 9월 11일에 동독인 수천 명이 헝가리 국경을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동독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동독 당국은 11월에 뜻밖에도 국경 제한을 해제하여 동독 시민들이 서독을 다녀갔습니다. 동독은 자신이 국가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을 정도만큼 통제를 하기 위한 의도로 국경 개방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동독에서 개혁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1년 뒤인 1990년 9월 12일에 2+4, 2+4 동독과 서독 그리고 미영불소 4개국 그 조약으로 당시 독일을 점령하던 4개국은 미영불소는 항복문서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를 다 폐기하고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은 재통일을 이루었으며 옛 동독에서 새로이 편성된 5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귀속되었습니다. 1994년 3월 10일에 우유에서 가결한 베를린법에 의하여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보은은 연방도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고 일부 연방 부서가 본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 재배치는 1999년에 완료되었죠. 통일되되 9년 만이죠. 그러나 통일 이후 초기에는 고물가, 실업증가, 시장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동독 사람들의 부적응과 같은 문제로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독일 국민은 이를 잘 극복하여 이제 유럽에서 정치와 경제가 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면 IOIS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으나 31년 전에 통일의 위협을 일으킨 독일을 공부하여 우리도 통일된 날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독일을 여행하며 제가 느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주위 젊은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